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2019년 마지막 주말입니다. 2019년도 마지막 주말에 또 이런 좋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1회 아이디어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준비된 행사 내용을 먼저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오늘 콘서트에서 하고자 하는 반은 제가 이제 정부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창업을 하는 그런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 10년 정도 꾸준히 교육이나 모임이나 아니면 이렇게 1대1 멘토링이나 다양한 활동을 해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해서 잘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반대로 중간에 안 좋은 문제들이 생겨서 오히려 이렇게 폐업을 하게 된 분도 있고, 또 안 좋아서 사업을 실패를 했는데 또 다시 일어나서 또 재기에 성공한 분도 있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우리 아이디어 클럽에서 2010년도부터 이런 세미나를 시작을 해서요, 지금 이제 한 10년이 딱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한 1만 명 정도 왔다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왔다 하시면서 도움이 되셨다고 하는 분도 있고 좀 아쉬웠다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이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귀하신 시간을 모셔서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한 10년이 정도를 하면서 스타트업 분들이 이런 많은 트렌드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뭐 수학 공식처럼 나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패턴들이 좀 보였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듣고 경험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알려드리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 행사에 되게 어렵게 오셨어요. 세 분이 연사분들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장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미 한 2, 3년 전부터 창업을 하셨고 제품도 나오고 어느 정도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이렇게 성공에 준한 그런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저희 쪽에서 이렇게 수업도 받으시고 하셨던 분들 중에 세 분이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께 강의나 이런 아니면 우리가 이제 사이트 내 컨텐츠로서 알려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을 해보고 또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 하나의 가이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창업에 대해서 성공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돈을 아껴서 성공한 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로 그냥 팍팍 질러가지고 팍팍 회사 키워서 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운 좋게 갑자기 뭐 좋은 기회를 맞아서 하신 분도 있고, 정말 다양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패턴은 처음에 창업을 시작을 할 때 가능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상지원금을 받아서 제품 개발에 우선 성공하는 거.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로 중요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품 개발이 완료된 다음에 어쨌거나 제조업이신 경우는 대량 생산까지 과정, 그리고 소프트웨어이신 경우는 제품은 나왔지만 또 고칠 게 많거든요. 업데이트하거나 패치할 부분이 많고 직원도 뽑아야 되고 마케팅도 써야 되고 그 과정에서의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좀 미리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어떤 아이템을 해야 될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거 자금은 어떻게 받아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게 되고 돈을 받았는데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또 고민을 하게 되고 제품이 나오게 되면 제대로 런칭할 수 있을까, 제조업이면 제대로 최소 수량이라도 생산할 수 있을까, 소프트웨어면 이제 런칭해서 서비스가 돌아가는지 거기까지가 또 고민이 되고 마지막에는 팔아서 매출이 나오게 될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최소한 4가지 단계의 고비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4가지 단계의 고비 중에서 3가지 이상은 넘겨섰던 분들이 아마 오늘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의 어려웠던 일이나 또 감정 깊었던 일, 나름 의미 있는 내용들을 진솔하게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기본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거를 정부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 지원을 받고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원래는 그 아이디어의 기본이 특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허 지원 사업을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첫 번째로 그 발표해 주실 그 제조업 여러분 여기 왼쪽에 잠깐 보시면 저기 위에 제품 있으시잖아요. 저 제품 만드신 대표님이 오늘 오세요. 지금 근데 분이 정말 너무 고맙게도 경북 경주에서 오셨어요. 경북 경주에서 오시고 강의가 끝나면 바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간도 잘 안 맞으시고 해서 제가 30분 정도 기조 발표한 다음에 우리 경주 대표님 한번 제조업 쪽에 대한 그런 특강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들어보고 좀 쉬었다가 특허 지원금과 그 다음 2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저희가 분야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시간대는 내년도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들이 금년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발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측된 바 그대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이 어디로 흘러갈 거고 여러분은 그에 맞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괜찮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박준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간단하게 우리 기술 창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기본적으로 기술 창업, 기술 사업과 세 가지 용어가 같이 쓰인다라는 거는 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이 창업 분야가 공부할 게 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용어 같은 경우가 관공서에서도 통일되게 쓰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기술 창업, 그리고 기술 사업화라는 부분이 가장 비교되는 부분은 그 밑에 있는 일반 창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창업은 우리가 흔히 방송에서 뭐 골목 식당 같은 방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영업, 요식업 하는 이런 우리 미용실, 뭐 구두방 뭐 이런 분들이 다 일반 창업이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영업과 대비되는 말이 스타트업, 기술 창업, 기술 사업화입니다. 그래서 일반 창업을 여기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반 창업, 소상공인, 자영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책 자금 위주로 자금이 공급이 됩니다. 한마디로 대출 위주로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무상지원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영업을 할 때는 그래도 자본금이 한 50% 정도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들이 많이 통용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자금들을 대출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 창업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한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그러니까 한 푼도 내가 비용을 안 들이고 실제로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을 하는 돈을 보조해주는 그런 정부에서 하는 지원금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 지원금의 규모는 이미 조 단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무상지원금을 잘 받으면 작게 그러니까 내가 아이템이 돈이 많이 드는 아이템을 하시면 한 제품 개발 정도까지 해서 끝나실 거고, 근데 반대로 생산비나 개발비가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제품을 하실 경우는 바로 초기 생산비까지 여러분들이 비용을 확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기술 창업 기업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뜨고 있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사업과 또 영리 목적의 사업을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그런 회사를 보통 사회적 기업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는 부분은 이 기술 창업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창업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업종이나 내용을 가지고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사업자면 무슨 사업하니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업종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는 유형이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 그리고 하나는 무형의 제품이 소프트웨어, 앱, 그리고 뭐 영상 콘텐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술 창업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가끔 저기 예시에 그런 내용이 써 있는데
대리운전 어플리케이션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운전 사이트는 보통 전화기 한 대 놓고 대리운전 기사들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게 전통적인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전통적인 대리운전 아니면 뭐 대리운전 전통적인 대리운전은 일반 창업입니다. 근데 그걸 앱을 통해서 이렇게 매칭을 해준다? 그러면 요 무형이니까 기술 창업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하실 때는 기술 창업과 일반 창업이 명확히 나눠지는 게 아니라 둘 다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애완동물용품 제조를 해요. 근데 뭐 중국에서 잘 팔리는 애완동물용품 물건을 사다가 도소매로 팔 수도 있습니다. 도소매업은 일반 창업이거든요. 나는 내 제품도 팔지만 무역도 합니다. 도소매도 해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를 여기서는 복합업이라고 정의를 해놨고요. 복합 창업인 경우도 창업 초기 스타트업들은 어쨌거나 둘 다 지원 대상 해당이 돼요. 다만 내가 만약에 그냥 도소매만 하겠다. 순수 도소매만 하는 걸 가지고 무상지원금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지원금을 여러분이 신청하려면 여러분의 아이템은 제조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아이템을 우리가 개발을 좀 해야 된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기반이 그런 창업을 우리는 기술 창업이라고 하고, 이 아이디어 기반이 창업이 과정들을 옆에서 우리가 그 표에 왼쪽에 보시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아이템을 할 건지. 제일 중요하죠. 어떤 아이템을 하고 이 아이템이 성공할 건지 알 건지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술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유형의 물건이나 무형의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기술, 특히 지식재산권을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냐 보유하지 않고 있냐가 대단히 중요한 그 평가 요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열심히 제품을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 특허권을 침해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시죠. 여기 계신 대표님한테 정부가 1억을 지원을 했는데 다른 사람 특허권을 침해했어. 그럼 이건 정부 지원금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특허권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저작권이라도 여러분의 지식재산권이 확보되어 있느냐의 유무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기술 창업하는 분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허 지원 사업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템이 정말 괜찮으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게 되고, 그 내 아이템이 괜찮은지 알기 위해서 샘플도 만들어보고 사업계획서도 써보고 이리저리 우리가 찾아보는 과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창업자금 조달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그 내용 첫 번째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0년 동안 쭉 하다 보니까 가장 빨리 망하는 케이스가 첫 번째가 대출을 받아서 제품을 개발했을 때 가장 많이 망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이거는 왜냐면은 뒤에 내용이 있지만 정부 지원금이 한 8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먼저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대출을 받아서 제품 개발을 하게 되면 돈이 떨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언젠가. 그때 추가 대출이 잘 나오기 어려운 그런 구조상의 문제를 뭔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 금액적인 한계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제품 개발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나는 분명히 내 아이디어가 예전에 다른 업체나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개발된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개발이 안 되고, 또 막상 해서 개발했더니 시장에서 안 팔리고,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제조업이나 소프트웨어업은.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는 무상지원금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무상지원금을 시작해서 제품 개발까지 한번 해보고, 그리고 특히 이런 무상지원금이 대부분의 혜택은 열심히 개발했는데 개발에 실패할 경우에 그때도 따로 갚으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갚는 게 아닙니다. 잘하라고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설령 대출이나 아니면 좀 더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는 요때입니다. 제품 판매할 때. 생산과 판매할 때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투자나 대출은 요 투용자라고 해서 자금은 요때로 남겨놓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해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창업자금 잘 신청해서 무상지원금 위주로 받고 그걸로 회사 세팅하고 제품 개발한 다음에 적당한 시기가 됐을 때 투자와 융자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키워나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의 가이드를 오늘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대로 따라가셔서 요까지 오는데 짧은 분, 정말 짧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한 1년, 그리고 좀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 3년, 생각보다 좀 깁니다. 근데 중간에 막 꼬였습니다. 자금 조달이 됐다가 안 되고 금형을 찍다가 중간에 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표현을 한번 같이 알아두실게요. 어떻게 보면은 중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중단. 사업이 돈 떨어져서 중단되는 거예요. 사업이 돈이 떨어지면 중간에 중단이 되는데, 의외로 많은 창업 기업들이 처음에는 열정을 갖고 시작하다가 이 중단이 되는 문제들이 대단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망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어정쩡한 상태로 이렇게 중단이 돼서 몇 년씩 끌고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창업에 성공하는 거는 뭐 어떤 분들은 판매를 잘해야 된다, 뭐 어떤 분들은 투자를 잘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뭐 개발을 잘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확실한 거는 이거 있습니다. 돈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중단될 리도 없고요. 그 돈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쨌거나 제품이 나와서 안 팔려도 내가 납득할 수 있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잖아요. 그럼 진짜 정말 내가 그동안 뭐 했나 생각밖에 안 듭니다. 회의감밖에 안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중단에 대한 문제를 피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과정에서 잘해야 되냐면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앞에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보통 중단이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나는 요렇게 생긴, 이따가 뭐 우리 특강 때 하실 분들 얘기하실 거예요. 요렇게 생긴 제품을 만들려고 했거든. 근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요렇게 만든 제품을 실패하고 요렇게 만들어야 돼. 제품 형상이나 기능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거 하느라 나는 벌써 한 5, 6천만 원 썼는데 돈 다 떨어졌는데 갑자기 이걸로 바꿔야 성공한대. 추가적인 돈이 필요한데 난 돈이 없어. 중단.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업체한테 개발을 맡겼는데 개발 사기를 당했어요. 돈 다 날렸어. 중단. 이런 거죠. 그런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도 참 오늘 강의하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내가 희망찬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야 되냐, 아니면 극도로 절망된 얘기를 얘기해 드려야 되냐. 왜냐면 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희망만 갖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대로 얘기 드리자. 어느 정도 좀 섞자 보면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면 난 다 될 것 같지만 실은 무상지원금이 경쟁률이 한 5대1쯤 됩니다. 5대1쯤 되고, 근데 그래도 열심히 넣다 보면은 다 작은 금액이라도 받아는 가세요. 보면은 못 받는 일은 거의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 많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돈은 어떻게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받으니까 받고 잘하시면 됩니다라고 우아하고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 10개 창업기업 중에서 중단이나 중간에 실제로 실패해서 폐업을 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10분 중에 5분이 넘어요.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여러분이 만약에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어. 말리고 싶어요, 정말로. 저도 참 20대에 이거 시작해가지고 이 나이 될 때까지 머리만 빠지고 뭐 딱히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저도 강의도 하고 저희 것도 개발하지만 정말 눈물이 납니다. 저도 뭐 10년 동안 개발하다가 실패한 것만 많지 뭐. 그래서 맨날 직원들이 욕도 해요. 보면은 한 게 뭐냐고 그동안 막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막 마음속에 뼈도 맞고요.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한테 얘기 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타트업은 실패 확률이 높다는 걸 인정을 하자. 그리고 10명 중에 어차피 5명 이상은 실패하는 게 이 게임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이 가정상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무상지원금을 많이 받고 시작하게 되면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시 도전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여지를 남기고 가자.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이 나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순간 내가 정신없이 돈을 쓰다 보면, 사업에서 내가 어느 순간 하다 보면 경제관념을 생각보다 갖고 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잡아놔야지, 안 그러면은 중간에 흔들려요. 그리고 그런 거를 유발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대출 몇 억 받아야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 돈을 받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쓸지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는 무상지원금을 쓰면서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 무상지원금에서 이런 생각을 하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업 준비할 때 한 6개월, 그리고 제품 만들 때 1년, 그리고 제품 생산할 때 1년, 그리고 또 판매할 때 1년. 그래서 보통 한 3년 정도는 걸리는 게 이쪽 부분이 기본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자금이 없거나 몸이 갑자기 안 좋아서 몇 달 쉰다던가, 보통은 자금 조달에 실패했거나 아니면은 아이템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과정들 속에서 그 기간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1년 안에 할 거라고 봤는데 그게 1년이 아니고 막 2년쯤 돼요. 2년, 3년 갑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1년 반쯤 가시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냐면 여기서 내가 스톱할 수가 없다 생각이 들어요. 1년 반 동안 뼈 빠지게 그냥 굶으면서 고생했는데 여기서 스톱하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굶고 가자 뭐 이렇게 하게 되고 되게 그런 삶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뭔가 미래를 준비하시기 좋은 연말 아닙니까? 이런 연말을 준비할 때 여러분에게 가능하면 정말로 제가 10분 중에서 창업 스타트업 한 9분 정도, 한 8, 9분 정도가 그래요. 딱 1년만 보고 살아요. 6개월만 보고 살거나 정말 짧은 시간을 보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 짧은 안목을 보지 말고 제품 만들 때, 그리고 제품을 팔았을 때, 파는 것도 팔면 바로 팔리는 게 아니라 또 광고를 해야 되고 또 시간이 또 걸립니다. 나도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창업 준비 단계에서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아이디어를 바꾸시면 안 돼요. 제가 그 많이 실패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이템 바꾸신 거예요. 어떤 대표님은 1년에 아이템을 한 번씩 바꿨어요.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자금을 5억을 받았는데 제품이 안 나왔어. 5억을 받아도 제품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중간에 아이템 2번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시제품만 몇 개 만들고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아까 아이템을 기획을 해서 이걸 사업 계획을 잘 짜야 되는데 그때 아이템을 웬만하면 바꾸지 말자고 했었어야 돼.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나고 아이템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창업 준비 과정에서 이 아이템과 사업 계획에서 특히 앞부분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걸 또 잘해야 자금 조달도 잘 되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연결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얘기 드린 거는 무상지원금을 일단 잘 받자.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이 잘하는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자. 그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최대한 빚 없이 최소한 제품 개발 단계에서는 거의 빚이 없이 여러분이 간다. 근데 나중에 그 다음에 더 잘 되기 위해서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는 건 선택이잖아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적어도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까지는 우리가 빚 없이 정부 지원을 받자라는 걸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열심히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게 되는 세 분의 대표님을 오늘 모시고 오늘 지금 이렇게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제가 특강하기 전에 부연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표님은 지식 서비스 분야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제품 분야세요. 그래서 뭐 어렵게 찾을 것 없이 여기 요 옆에 있는 요 그림 위에 여기 벽에 보이시죠? 벽에 보이는 제품이니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이는 제품을 제가 좀 별로 안 이쁘지만 창문에 걸어놨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세면대 쿠션이라고 해서 그 세면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 제품입니다. 뭘 하느냐? 영유아의 대소변 후 엉덩이를 쉽게 닦아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쉬야를 했을 때 엉덩이를 세척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 엄마가 들고 세척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여기 위에다가 쿠션을 깔아놓고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아이 어머니가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세척하는데 이게 팔이 힘들다. 그래서 팔이 힘드니까 세면대 위에 앉히고 싶은데 세면대가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운다. 그래서 거기에 쿠션을 해놓는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 제품이 유용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제품 개발을 시작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가 아니었지만 계속 이제 창업 준비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품 개발에 성공을 하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셨겠죠. 근데 저기 세 자녀의 지금 어머니세요. 그러니까 주부신데도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경주에서 직접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충실하게 이렇게 이수를 하시고
주로 하시는 거는 이제 박람회에 나가셔서 해외 바이어들, 국내보다는 해외 바이어들 위주로 해서 수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제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건 요 위에 거 한번 보시면 아이디어 내고 창업 준비, 여기 보이시죠? 창업 준비 과정이 보통 2년이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재수를 했습니다. 이 창업 지원금 받으실 때 한 6개월, 1년 정도는 혼자 독학으로 하시다가 잘 안 되셔가지고 자꾸만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홍제동이라고 저희 무학제역 있는데 3호선 그쪽에 사무실이 있어서 그때 강의할 때 그때 경주에서 KTX 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알려달라. 그래서 놀랍게도 2달 동안 KTX만 타시고 경주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부족한 걸 개선을 해서 창업자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2년도에. 그래서 이제 제품이 나오고 수출을 하고, 그래서 바이어들을 만나보니까 기존 제품이 조금 뭔가가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업그레이드 제품을 가지고 또 지원금을 받고 이제 2달 정도 후면은 제품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버전의 제품이 출시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례를 한 4년 정도 걸렸던 이 시간을 압축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고 진행을 한번 해볼수록 한번 할게요. 그래서 지금 같으신 경우는 1인 제조업의 흐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창업보유센터에 있는데 사무실 안에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에다가 나중에 제품을 의뢰하면 창고도 따로 임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창고에서 아예 그쪽으로 공장에서 물건을 보내고 배송도 대행해주고 그런 형태로 지금 1인 제조업 형태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이렇게 직원도 뽑으시면서 1인 기업을 좀 넘어나신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따가 특강을 해주실 이제 대표님은 이제 콜리닉의 이승용 대표님이란 분인데요. 냉동기 쪽을 한 20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냉동기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냉동기 제작, 냉동기 부품 이런 거는 거의 안 해보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냉동기가 고장났다, 에어컨 같은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거 말고 막 산업용 냉동기도 많이 있거든요. 냉동 창고니 뭐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저희도 여기 위에 달려있는 것도 냉동기라고 해요. 이게 저기 위에서 나오는 거 냉난방기인데, 아무튼 냉동기가 고장나면 AS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 제품이 대기업 브랜드지만 AS가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저도 이거 써야 돼요. 그래서 AS를 해주는 앱이 국내에서 없다라는 데 착안을 해서 실은 냉동기로 IoT 제품도 만드시고 냉동기로 제조도 많이 하셨지만 이제 앞으로는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게 낫다라고 해서 지금 냉동기 AS 플랫폼을 개발해서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조와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어떤 부분에서 좀 이 대표님 얘기를 좀 나중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냐면 진짜 한 분야를 진정성을 가지고 한 20년 일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 분야에 대해서 내가 잘하는 거를 하도록 많은 분들께 권장을 드려요. 못하는 아이템, 돈 될 것 같은데 내가 못하는 아이템은 차라리 돈이 좀 안 될 것 같아도 내가 잘하는 아이템보다 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롱런하려면 내가 잘하는 쪽으로 맞추시는 게 좋거든요. 실제로 잘하는 거 하고 계신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좀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앞섰던 우리 제품은 이제 주부로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잘하는 분야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디어가 내고 이게 실생활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셨던 거고, 두 번째는 실제로 잘하는 쪽에서 이렇게 하신 거고, 그래서 창업이 같은 게 아니라 출발점이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위미플레이스라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으로서 이게 창업을 시작하셨던, 우리 아직 20대 청년입니다. 대표님이 아주 젊으시고, 근데 대학생이 때 창업을 했는데 여러분도 쉬는 시간에 앱 좀 아까 콜리닉이나 여기서 한번 앱 한번 다운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적화된 모임 장소를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정말로 정부 지원도 많이 했고, 또 이분은 좀 특이하게 우리가 보통 창업 관련 공모전과 대회가 한 1년에 한 몇백 개씩 열려요. 그런 데를 정말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도 정말 많이 하러 나가시고 또 투자 상담을 정말 많이 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모데이라고 해서 투자자들하고 만나고 발표하고 미팅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실제로 제품도 어쨌거나 초반에 지금 이슈가 지금 되고 있어서 다운로드 랭킹도 한 1, 2, 3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들한테도 좋은 어필이 해서 최근에 실제로 투자에 또 성공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됐는데 그래도 2, 3년 안에 투자를 몇 억 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또 시사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 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모셨고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세 분이 공통점은 있습니다.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지원의 창업 프로그램을 정말로 충실하게 따라오신 분들이고 정말로 좀 고달픕니다. 정부 지원 창업 프로그램을 따라오려면 여러분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요. 또 창업 지원 사업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바쁜 시간 쪽에서 신청서 써서 내야 되고 또 떨어지면 국물도 없어요. 떨어지면 국물도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서류도 떨어지고 발표도 떨어지면 마음속에 눈물이 납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이겨내고 열심히 지원하고 또 뽑혀도 국가 비용으로 쓰다 보니까 내 돈만큼이나 지출이 쉽지 않아요. 뽑히고 나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정부에서 스타트업을 위한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이수해서 지금 올라오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그냥 맘대로 그냥 창업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금이 많지도 않고 또 실패에 대한 위험들도 크니 가능하면 조금 고통스러워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부 지원 사업을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도 제품 개발에 어느 언젠가는 성공을 할 거고 그리고 판매나 투자까지 여러분이 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개념은 여기 지금 몇 분은 여기 저희 그 세미나 몇 번씩 들으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눈 감고도 아마 아실 것 같고 몇 분은 이게 뭐야 그러고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창업 지원 자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리된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상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분류하면은 창업자한테 좀 유용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첫 번째 분류의 지원은 예비 창업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업을 지금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이 창업을 스타트를 해서 사무실을 만들고 직원을 뽑아서 돈을 쓰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월별로 고정비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몇백만 원 나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업 들으시고 이런 단계에서는 고정비가 안 드는 단계예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들긴 해도 그거 돈 내면 몇백만 원씩 내면서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2단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저는 정말 중요하다는 단계로 봅니다. 아까처럼 2단계 때 제대로 못하면 아이템 몇 번 바꾸게 되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도 뻘돈을 쓰게 돼요. 근데 정부 지원금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무조건 무한정 다 주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이나 아니면 카운터도 있습니다. 몇 번 이상 못 받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건 소중한 기회니까 처음에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비 창업 지원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정부에서 무상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이나 멘토링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사무실을 공짜로 준다든지 아니면 사무실을 저비용으로 쓰게 해준다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창업 교육 그리고 창업 보육, 사무실 입주 그리고 공모전 경진대회, 메이커 스페이스 한 요 4가지 테마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 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정말 창업을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10명 중에 5명 이상 망하는데 웬만하면 창업을 하지 말라고 권장하고 싶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도전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성향 자체가 나는 도전을 할 거다라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난 도전하기 싫지만 이 사업은 되면은 확실히 성공할 게 눈에 보여서 한다는 분도 계시고 도전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유로 창업을 도전합니다. 기왕 도전할 거면 우리는 가능하면 예비 창업 지원을 열심히 하자. 첫 번째가 창업 교육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창업 제가요 정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창업 공부 열심히 하시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뭐 없는 것 같아요. 창업할 때 얼마나 공부하세요 물어보면은 100시간도 안 하는 분도 많을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루에 막 4-5시간씩 꾸준히 시간 갖고 한두 시간이라도 지하철 출퇴근할 때나 화장실에 있을 때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의외로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대신에 고민을 합니다. 앉아서 고민만 해. 그러시면 안 돼. 근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 창업에 들어가면
정말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사무실 입주 지원이 청년이나 중장년이나 할 것 없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상 지원 사무실도 상당히 많아졌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능하면 창업보이센터에 입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창업보이센터에 근데 돈 들어가는 건 솔직히 별로 반대하고요. 비싼 거도 한 월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 건 여러분 하지 마셔라. 왜냐하면 현금을 아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업 현금이 어디서 누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창업자는 현금을 아껴야 돼요. 공짜로 지원한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인 창조기업 센터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장년 기술 창업 센터라든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정부기관에 각종 기관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짜나 저비용인 걸로 해라. 그리고 공모전이나 경진대회 같은 데 나갔다 보면 가끔 입상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이 아이템은 내가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다양한 활동들을 한번 하시면서 특히 사업계획서도 준비하고 가능하면 샘플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직접 시제품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데서 3D 프린터로 뽑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무튼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큰 거 아이템 개발. 아까 말씀드린 아이템 바꾸면 위험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가 창업 자금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를 써야 돼요. 사업계획서를 2단계 때 써놔야 돼요. 예비 창업 단계 때 사업계획서 써야 되고, 그리고 기초연구라고 해서 특허를 내거나 아니면 샘플 같은 걸 만들어 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능하면 창업 전에 해놓고 창업을 시작하는 게 낫지, 하면서 만들자라는 생각은 조금 별로 안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고정비 관리비 나가는 상황부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느낌이 다릅니다. 두 번째, 아까도 기술 창업은 지식재산권 기반이기 때문에 특허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허 지원 자금들이 국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비 한 150만 원 지원 뭐 이런 것도 꽤 많이 있거든요. 이건 뒤에서 설명 나중에 또 우리 변리사님이 해주실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특허도 지원받으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핵심인 것 중에 하나가 창업 지원입니다. 중기부 창업 지원 자금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 지원 자금이 지금 제가 봤을 때 1년에 한 100개가 조금 넘는 사업들이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적게 지원하는 건 2천만 원, 많이 지원하는 건 한 1억 원 정도의 사이로 규모가 큰데요. 기본적으로 창업 지원의 핵심은 요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할 거를 조건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창업 지원은 사업자 등록만 하면 돼요. 어떤 창업 지원은 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1년 동안은 폐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지만 공통점은 사업자를 등록하고 어떤 특정 기간, 한 1년 안 되는 기간까지 유지하는 걸 조건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중기부에 있는 창업 지원 자금은 기본적으로 0에서 3년 차 때 한 번, 4에서 7년 차 때 한 번, 크게 2번 정도를 줍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여쭤보면 지금 사업자 등록 안 낸 분, 안 낸 분이 많으시면 설명하고 없으면 설명 안 하고 몇 분 계시네요. 난 사업자 내신 분들이 좀 더 많네요. 사업자를 하나도 안 낸 분들은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사업이 아마 2020년 한 3, 4월쯤에 나와요. 요거부터 보통은 시작을 하시게 돼요. 오늘 그런 설명을 드리는 자리는 아니지만 예비 창업자는 요거부터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사업자를 내는 순간 여러분은 예비 창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업자를 내면 초기 창업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중기부 사업이 크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비 창업 패키지랑 초기 창업 패키지 나눠지거든요. 근데 예비 창업 패키지는 사업자 등록을 현 시점에서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금년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비 창업의 혜택을 받고 싶으면 요걸로 일단 지원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창업 준비하시고. 근데 약간 이런 사업들이 이런 명칭을 가진 사업들이 100개가 있다고. 그 100개 중에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거 한 10개, 20개 열심히 넣다 보면 선정이 되면 그걸로 제품 개발 들어간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비들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뭐 지원 안 되는 항목들이 있긴 하지만 주로 지원되는 항목은 개발비, 인건비, 홍보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거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창업 지원은 좀 지원의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기술 개발비 같은 경우는 이건 좀 달라요. 이거는 한 세계 수준의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일본 수출 규제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우수해야 수출 규제 그런 거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수준의 기술 개발을 해라. 아니면 경쟁력 있는 기술 개발하는 걸 조건으로 지원하는 게 기술 개발 자금, R&D 자금이에요. R&D 사업은 결국에는 기술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한 기업당 최대 2개까지 아이템을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R&D 자금 받으신 분도 오늘 오시긴 하셨죠? 대표님도 R&D 사례 발표하실래요? 나중에.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R&D 자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기업당 2번. 근데 여기서는 홍보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인건비랑 그 개발비까지 지원이 되고, 그리고 요 R&D 사업은 창업하고 다른 게 조건이 뭐냐면 그 성능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성능 인증을 받거나, 어떻게 보면은 이 제품이 성능, 그러니까 지금 이 레이저 포인터 같은 거 만들면 뭐 배터리라던가 아니면 이 PC와의 인식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성능을 뭐 저기 무슨 연구소 이런 데 가셔가지고 성능 인증을 받아오는 거를 조건으로 해요. 그래서 성능 인증 받아오면 나중에 그 우수 기술로 이렇게 합격 판정이 나오고, 여러분은 따로 그런 식으로 무상지원금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으면 기술료라는 게 추가적으로 징수되는데, 보통 지원금이 한 20% 정도 안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억을 지원받으면 한 2천만 원 정도 내에서 여러분은 기술료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청년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이건 면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좀 금액도 큽니다. 여기 기술개발 자금은 기본 1억부터 시작해요. 기본 1억부터 시작하고, 여기는 맥시멈 1억이에요. 좀 느낌이 다르죠. 근데 기본 1억부터 시작하지만 그만큼 할 게 많고 좀 전문적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여러분은 요 창업자금, 여기 예비창업 이쪽을 먼저 할 것을 권장드리죠. 그 다음에 상용화 자금이라고 해서 지자체 쪽에서 여러분에게 지원한 자금인데요. 정말로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등록할 소재지, 서울시면 서울시, 경기도면 경기도, 이렇게 좀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시, 경기도, 충북, 충남 이런 식으로 그 지자체 쪽에서 여러분에게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여러분이 주는 자금은 조금 소액 자금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요. 뭐 금융비도 지원하고 마케팅비도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지원금이라는 게 어제 또 나왔습니다. 고용지원금 통합공고문이 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용지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인건비 50%에서 100% 사이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사업이라는 걸 좀 의미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자금은 우리가 아는 대출이고, 그 다음에 투자입니다.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투자랑 대출은 이제 정책자금, 융자, 대출 세 개 다 같은 말이에요. 정책자금이나 투자랑은 요즘에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융자도 투자의 성격을 띤 복합장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이 트렌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옛날엔 대출은 대출이고 투자는 투자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출도 투자 형태를 가진 그런 성격의 대출들이 많아서, 여러분도 그런 대출을 받게 되면 이게 정부에서 거의 투자받는 것이 그런 효과를 갖는 대출들도 있더라. 그리고 같이 생각을 나중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8가지 정도 자금을 크게 이렇게 한번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홈페이지들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분류를 좀 해놨고요. 그리고 다들 아이디어 클럽에서 오셨겠죠? 네, 그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행사 끝나시고 나서 여러분 클럽에다가 후기 하나씩 남겨주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 가장 마지막 부분은 요겁니다. 스타트업이 표준 정부 지원 사업 참여 로드맵이라는 그림인데요. 그래서 창업 7년 차를 놓고 여러분이 요 그림에 맞는 다양한 지원 자금들을 뭐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좀 일단은 다음에 3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조금만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예비 창업 자금, 그리고 고용 지원, 뭐 여기서 뭐 창업 자금, 지금 창업 자금을 창업 7년 안에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원 자금은 한 번 받고 끝이 아닙니다. 한 5번, 10번 막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최대한 빚을 안 질 수가 있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또 정부 지원사를 받은 실적을 가지고 다른 데서 투자를 받든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은 종류도 많지만 7년에 걸쳐서 받아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고 이거를 설계하려면 지금 창업 초기 준비 때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시간만 흘러가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이제 일부 거 요약하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뒤에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은 일부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